올해 크루즈 4척이 속초항에 들어옵니다. 정부도 속초항을 제주, 부산 등과 함께 국내 5대 크루즈 거점항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냥 집단 폐사 연속 보도. 오늘은 눈 속에서 구조돼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사냥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행성군이 이모빌리티 관련 정보 사업에 선정되면서 행성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성군은 전기구동 경영 PBV 시험평가 지원센터 등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원주시장을 비롯해 관내 시민단체들이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범시민 추진단을 출범하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속초항을 제주, 부산 등과 함께 국내 5대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첫 크루즈가 속초항으로 입항했는데 하반기까지 3차례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속초항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항 입구에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8만 2천 톤급 호화 여객선으로 전장은 무려 285m에 달합니다. 올해 첫 속초항에 들어온 국제 크루즈를 막기 위해 신명나는 풍물패 공연이 펼쳐집니다.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도 이를 맞는 환영객도 모두 들뜬 모습입니다. 미국 선적 국제 크루즈가 속초항에 들어온 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를 포함해 속초항에는 올해 4차례 국제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해 일본 내 주요 항구 도시를 거친 뒤 19일 속초항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국적인 승객 1000여 명은 이날 속초와 고성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국제 크루즈는 오는 9월과 10월 모두 3차례 더 입항할 예정인데 강원도와 속초시는 크루즈 유치로 연간 1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승객분들이 오시면서 지역에 소비하는 지역 소비 효과가 있겠지만 크루즈가 좀 더 이제 장기화되고 좀 육성됨으로써 이제 연관 산업들 예를 들면 선용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크루즈 연관 산업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속초항이 크루즈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 입항한 크루즈는 204척, 관광객은 27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부산과 제주로 몰렸고 속초항은 비중이 3%에 불과했습니다. 크루즈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대형 쇼핑몰이나 면세점 부족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크루즈선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어떤 지역의 어떤 관광 동선을 구축하는, 예를 들면 넓게는 이쪽 수도권까지 연결하고 가깝게는 우리 강원도 내의 그 다양한 관광 요소들, 특히 이제 가을이라든가 여름철의 어떤 서핑이라든지 단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폭넓게 좀 꿰가지고 제주, 부산 등과 함께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로 떠오른 속초항.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 크루즈 관광객을 올해 50만 명, 내년에는 8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철거를 앞두고 전국 7개 지자체가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지리적 이점과 정치적 역량까지 동원하면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원주시도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뭉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을 원주에 유치하자! 원주 시민들을 모아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자!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관내 140여 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범시민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각종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만 평가가 되면 저희 원주시가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과 같은 이 원주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그런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국제 스케이트장의 원주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 시민들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봐도 이번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는 꼭 이뤄야 한다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 동계올림픽 때 그 원주 유치를 기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이제 다 그 영동 쪽에서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무슨 수를 하더라도 우리 원주에서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월 7일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제안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광수 시장은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원주시의 입지를 설명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2천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400m 규모의 스피드 스케이트장. 원주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판부면에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군부대 유유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조선왕릉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올 연말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대체시설 유치에 나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지자체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횡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수요 맞춤형 전기 구동 경영 PBV 개발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횡성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를 확대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에 조성 중인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에 오는 2028년까지 198억 원을 투입해 4,500제곱미터 규모의 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에는 전기 구동 경영 PBV 시험평가 지원센터와 부품평가 장비 구축, 국내 PBV 업체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PBV는 전기 구동 경상용차의 진화 단계로 기존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사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중인 사냥의 집단 폐사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 사냥들이 눈 속에서 구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구조된 사냥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소연 기자가 직접 보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언덕 위를 사냥들이 뛰어다닙니다. 지난 겨울 강원 지역에서 구조된 사냥입니다. 제 뒤에는 지난 겨울 구조된 사냥들이 모여 있는데요. 구조 당시 폐사 위기였던 사냥들이 약 3달간 머물며 회복 중입니다. 양구 사냥사양 노루센터에서 구조한 사냥은 모두 40여 마리. 절반 이상이 건강 악화로 목숨을 잃었지만 다행히 그중 17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이 먹이 경쟁에서 밀린 어린 수컷이나 나이 든 수컷 사냥입니다. 사냥의 생태적 특징상 어린 수컷이나 노른개체는 얘들 짝짓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서식지에서 종래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비록 경쟁에서 밀렸어도 야생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바로 두 발을 구르며 다가오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양구 사냥사양 노루센터와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 보전원 2곳에서 지난 겨울 구조한 사냥 34마리를 보호 중입니다. 사냥들이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경쟁에서 밀린 사냥들이 다시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얼른 다른 애들이 다 차지를 하는 식이 되거든요. 올해는 상황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워낙 많이 죽어서요. 방사하는 개체들의 생존율도 다른 해보다는 슬픈 얘기긴 하지만 죽은 애들이 비워준 자리들이 너무 많긴 해요. 관계기관은 야생방사 시 GPS 발신기를 부착해 향후 서식지 추적 모니터링 등 사냥 복원 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사냥들의 회복이 더딘 만큼 최종 방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LG 헬로비전 영동방송 농어촌 열악한 의료 현실 실태 연속 보도가 2024 케이블 TV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지난 19일 콘레드 호텔에서 2024 케이블 TV 방송 대상을 개최했는데요.
케이블 TV 방송대상은 지난해 방송된 프로그램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지역 채널 작품상 보도 분야에선 농어촌 의료현실 실태 연속보도, 원곡동 보고서, 이태원 참사 1년 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등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LG엘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보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추적한 기획 보도물로 지방 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도 의료 대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그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의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보도가 일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실태를 좀 조명을 해서 이를 좀 해결하는 공론화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동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비 잘해서 지역민에게 필요한 보도 영상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은 23일 지역 사회복지 통합시설인 영월통합복지센터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해 사회복지단체 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센터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방치돼 있던 건물을 새롭게 활용해서 복지기관들이 입주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체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문을 연 영월통합복지센터는 기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개보수해 마련됐으며 영월 지역 자활센터와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입주했습니다. 23일 오후 2시 30분쯤 횡성군 창촌리에서 트랙터가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60대 A씨가 트랙터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5시쯤 속초시 장사항 동쪽 1.4km 해상에서 대형 상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정치망 그물에 걸린 상어는 길이 2.95m, 무게 약 160kg으로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해경이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상어는 청상아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속초와 양양, 삼척 등지에서는 백상아리와 악상어 등이 잇따라 그물에 혼액됐습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74대 1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임용시험은 149명 모집에 총 1,005명이 지원했는데요. 모집 분야별로는 사서가 8.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교육행정 일반 경쟁률이 8.04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4년도 신규 임용 필기시험은 6월 22일 진행되며 시험 장소는 6월 3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오는 25일 밤 11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원주사랑 상품권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한국족폐공사의 시스템 점검에 따른 조치로 전국 80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원주시는 전체 이용자 대상 문자 발송과 FC 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이용자와 가맹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율 향상으로 월 최대 70만 원 사용 시 최대 10만 5천 원의 인센티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사랑카드는 관내 음식점과 주유소, 병원과 학원 등 3,7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